저는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2013년 무렵부터 이준석 씨가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수의 구명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작년 총선에서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한국 보수 세력의 파산이었습니다. 보수 세력이라고 할 때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적 지식인을 합쳐서 제가 보수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구명정 역할로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보수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령 편을 썼다고 봐야 되니까 보수 후보는 아니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인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준석 후보에게 기대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큰 짐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 득표만 해도 선방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를 넘었으니까 저는 잘 싸웠다고 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문명 건설의 주체 세력이었지만은 또한 두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고, 그래서 보수 세력의 담론에서 안보 문제, 북핵 문제가 사실상 빠져버리고 이권 투쟁에 집착하니까 좌파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을 상실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한글 전용 정책을 밀고 감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지고 전 사회적으로 지금 어휘력 부족, 문해력 부족, 교양의 몰락, 이게 결국 오늘날 한국 정치, 언론의 이 저질로 나타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금 우리 김준일 선생이 프레젠테이션한 조사에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반대한 보수의 38%가 이재명 지지, 김문수 지지 41, 이준석 지지가 19%밖에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은 누가 진짜 보수냐를 가리는 대결이었는데 이걸로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졌습니다. 진짜 보수가 가짜 보수에게 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선거 전략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준석 후보의 위치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처럼 대중연설을 잘하는 사람을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청계천에서 출정식 연설을 한 30분 동안 했는데 그것은 우리 최근의 정계에서 나온 가장 훌륭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설과 독창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김문수 41, 이준석 19%를 가지고 비난할 바는 아니지만은, 하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특히 텔레비전 토론 때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주 타겟을 잘못 삼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를 비판을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김문수, 이준석의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과연 성공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김문수 쪽에서 계속 스토킹 하듯이 단일화 하면서 또 기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단일화를 밀고 나가는데 왜 이걸 더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지 못하고 여기에 말려버렸느냐. 그것도 이재명 후보를 주 타겟으로
한 어떤 전략적 실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진짜 보수가 누구냐? 한국의 이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 하는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실속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저는 청와대로 복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로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은 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 개정 사안이고 그 이전에 한국 역사 속에서 남쪽으로 천도한 정권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남북한 대결이 결국 평양과 서울의 정통성 싸움인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토론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낮췄느냐 높였느냐 저는 높였다고 봐요. 텔레비전 토론과 지지율 상승이 같이 왔습니다. 다만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무슨 카드로 과일을 2톤 산 걸 가지고 댁에서 코끼리 키우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좋았는데 그게 바로 젓가락 발언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서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그 이재명 후보 보고 대만 사태가 났을 때 누구 편을 들겠느냐? 답하라. 이건 좀 무리한 질문 아니었느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그런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텔레비전 토론에서 단답을 요구한 것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 아주 어른스러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변화가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폭망하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46대 지금 21%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적으로 TK를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70대도 이탈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개혁신당의 찬스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의 구명정 역할이 아니라 아예 가짜 보수를 격침시키는 보수의 의례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탄핵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이거 여론 구조에 큰 변화를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 중도로 나누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딱 기준 하나를 꼽으라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고 토론도 안 되고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다 대화가 돼요. 이것은 결국 상식과 비상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포를 보면은 보수, 진보, 중도에 걸쳐 있는데 이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대충 인구 비율로 60에서 한 70%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저는 바이틀 센터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국의 중심 세력이 있다. 이성이 통하는 한국의 중심 세력이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더 키우고 개혁신당이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매년 발표하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147개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에서 8등입니다. 하마스 전쟁 나기 전에는 4등 했어요.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원래 58등이었습니다. 어떤 GDP 이런 통계, 평균 수명 통계를 감안할 때 한국은 최소한 30등은 돼야 되는데 그 차이를 저는 자주국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 보람, 애국심에서 나오는 행복감
그리고 자주국방을 포기한 한국 사람들의 기회주의, 비겁함, 자주국방을 포기한 대신에 이권 투쟁하는 데서 일어나는 불평불만, 이게 결국 불행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것도 앞으로 한국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